하루하루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힘든 나라들입니다. 속보 통해서 멕시코에 예정됐던 관세는 한 달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저희 속보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또 그리고 나왔죠. 캐나다와도 관세 연기됐습니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캐나다, 미국 관세 마찬가지로 30일 연기, 또 국경 방어를 위해서 캐나다가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멕시코와 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트루도 총리와의 통화 매우 잘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 3일은 협상을 위한 하루 건너뛰는 그런 준비된 날이었다. 이게 결국은 맞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한테는요. 왜냐면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행보로 인해서 캐나다 사람들의 분노가 생각보다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캐나다 민심이 정말로 흉악하다. 진짜 미국이 우리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과 캐나다는 당연히 뭐 같은 나라나 거의 비스무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은 캐나다 마음 속에 낯선 감정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다. Very very angry. 매우 매우 화난 분노. 그래서 보시면은 이 NBA 경기 토론토의 경기 열릴 때 미국 국가가 연주가 되니까 야유가 터져 나오고 또 소셜 미디어도 미국 제품 보이콧하라는 그런 요청으로 넘쳐나고 이 메이드 인 캐나다 상품이 나열된 사이트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의 이 관세 협박에 대해서 캐나다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다. 특히 이 캐나다 사람의 자존심을 가장 많이 건드린 것은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미국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시켜야 된다. 캐나다 사람들은 사실상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구역상 미국 안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또 용납을 못하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여튼 트루도 총리는 정치인이고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본인은 물러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속한 당의 정치가 끝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관세가 부여되면 또 캐나다는 침체를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결단을 내려야 했을 텐데 일단은 뭐 트럼프와의 자세한 통화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여튼 통화 끝에 이 관세는 연기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캐나다가 얼마나 취약하냐 이것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초 캐나다 관세 25% 부과, 에너지에는 10%를 부과를 했는데 이 원유 파이프라인 하나만 봐도 정말 난감한 캐나다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캐나다에서는 이쪽 이 캐나다 서부죠. 퇴적층에서 주로 원유가 나오는데 자, 근데 인구가 여기도 이 밴쿠버에도 많이 살지만 이쪽에 또 많이 살죠. 퀘벡도 있고 오타와도 있고 토론토도 있고 이쪽에 또 경제 많은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캐나다는 여기서 뽑은 원유를 이쪽으로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 보시면 여기랑 여기를 직접 잇는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한번 건설하려다가 환경단체 때문에 건설 초안이 백지화가 됐고 지금 있는 거를 보시면은 다 미국 땅을 거쳐갑니다. 그렇죠? 촘촘하게 거물처럼 얽혀 있는데 다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캐나다에 원유 관세가 부과되면 이쪽에 있는 이 동부 지역의 원유를 수송하기 위해서 캐나다는 자기네 땅에서 생산한 원유를 가져다 쓰는데 이 관세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하는 정말이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은 2020년 기준으로 캐나다는 생산한 원유 82%를 수출하고 이 중 대다수는 미국으로 갔고요. 그리고 17%는 캐나다 안에서 정제가 되는데 대부분 캐나다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진류입니다. 이게 경진류와 중진류가 있는데 중진류예요. 이거는 뭐 굳이 오늘 영상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좀 다른데 대부분의 이 캐나다 정제 시설은 캐나다에서 나오는 중진류를 처리를 못합니다. 이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국 의존적인 거예요. 일단 수송을 하려면 미국 땅을 거쳐야 되고 자국 땅에서 나오는 원유를 정제할 능력도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은 미국에 가서 정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캐나다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의 의존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동안 몰랐지만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가 이제 남았는데 어차피 이건 장기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는 얘기고요. 결국은 최종 목표는 사실 중국이죠. 얼마 전 60미닛의 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존재론적인 위협이다. 너무 철학적인 말투죠. 중국은 자신을 세계 1위 국가로 생각하고 이걸 실현하려고 하고 미국이 이걸 막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와 해군을 가지고 있고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미국을 스파이했고 기술을 훔쳤고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30년 동안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지만 무역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미국이 중국에 1,500억 달러 팔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에 똑같은 양을 파는 이거로 균형을 맞춰야 되고 기술도 분리하고 중국과의 투자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트럼프 이 무역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철학적 기반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키워드가 해군입니다. 해군. 전쟁을 막으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군대와 해군 경제 기술을 보유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최종 목표가 중국이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시작이 오래됐고 트럼프는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지금 봤을 때 군대와 해군, 경제, 기술. 근데 지금 해군 같은 경우 미국의 조선소는 사실상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죠. 그래서 이 패권이 조선의 패권이 일본,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이 중국에서 배를 주문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결국 미국의 트럼프 수혜주로 한국 조선 산업은 중장기 역시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 최종 보스는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맞섰던 지난 트럼프 1기와는 달리 2기는 조금 유화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다. 이런 점도 향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미국 국채 발행 QRA 이 초안 나왔는데 2분기 국채 발행량이 1분기 대비 확 줄어들면서 이게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캡처를 너무 크게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분기가 1분기가 8,150억 달러였는데 2분기에 1,23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늘 이런 패턴이었어요. 1분기가 많고 2분기가 줄었는데 그래도 이 한 분기에 거의 7천억 달러나 확 줄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많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 재무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어떻다? 국채 발행이 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 이런 점 빠르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튼 캐나다 관세가 일단 연기가 되니까 폐장 후에 낙폭이 과했던 테슬라, GM 이런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가파르게 반등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내일 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